자,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정말 믿음이 가시고 계신가요? 자, 저는 결국에 지금 자리는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매력적이긴 하지만 여기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수익을 곧바로 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현물 타점은 제발 여기를 기다리셔라. 뭐 만약에 이 구간이 안 오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파동이라면 이때 다시 한번 잡아드린다고 했죠. 하지만 지금 보세요. 이게 아무리 반등이 나와도 이전에 나왔던 이 음봉을 이겨내지도 못한 채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때처럼 흐름이 똑같이 나와준다면 급락이 한 번 더 나왔다가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제가 예상하는 흐름이라면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임효익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고요. 뭐 이따가 다 보시고 나서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습니다. 자, 일단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비트코인이 이번에 반등으로 인해서 66에서 68K 이 위에 있는 FBG까지도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전제 조건은 64K라는 이 벽을 어떻게 뚫느냐 이거였죠. 자,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64K라는 벽을 뚫어냈긴 했더라도 결국에 매도 폭탄들. 자, 이게 본전에 왔던 사람들, 이전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매도 폭탄을 보여주면서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도 나스닥 흐름을 따라가지고 올라왔다가 반등했다가 왔다 갔다 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제가 오늘 점심시간쯤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2시 28분에 한번 롱타점 한번 잡아보자. 자,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진입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결국에 1차 일저가 도달했었죠. 1차 일저가를 수익을 내신 분이 계셔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보내주시던데 좀 여기서 내려오다 보니까 제가 딱 이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본절 로스컷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무포지션으로 두고 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도 오늘도 이런 타점을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잘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금리 인상과 마이클 셰일러의 매도 가능성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좀 빠졌었는데 좀 흥미로운 기사가 나와서 흥미로운 보고서가 나와가지고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요즘 비트코인을 보면 답답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전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무지성으로 달려들어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지도 않고 있죠. 거래량도 예전만도 못하고 관심은 대부분 이 AI 관련 주식에 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서 비트코인이 엄청난 약세를 보여주고 있죠. 지난 1월부터 현물 ETF 자금 유입도 둔화가 됐고 심지어 유출도 됐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침체되어 있죠. 그런데 월가투자은행 이 번사인에서는 오히려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본스타인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현재 비트코인 시장이 기관 중심으로 재현되고 있다, 재편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움직였다면 예전엔 말이죠. 지금은 기관들이 천천히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올해 ETF와 기업들의 비트코인 매수를 합친 순유익 규모는 약 120억 달러입니다. 작년에는 600억 달러 이렇게 매수를 했었는데 비교하자면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비트코인 현물 ETF 역시 전체 자산 규모가 750억 원에 달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20억 6억 달러의 순유출이 발생됐어요. 숫자만 보면 당연히 부정적인 게 팩트입니다. 하지만 번스타인의 해석은 달랐죠. 개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떠난 것이 AI로 이동했을 뿐이다. 실제로 최근 시장을 보면 AI 관련 종목들에 엄청난 자금이 몰리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수익이 빠르게 발생하는 곳으로 철새처럼 움직이게 되죠. 과거에는 밈코인이 하나 있었고 2021년에는 NFT가 있었고 지금은 AI 주식인 겁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조금 다른 투자자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기관 투자자, 국부펀드, 그리고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 이들은 하루 이틀에 이 가격 움직임에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많이 내려오면 사고, 내려올 때마다 사고, 몇 년 단위로 투자하죠. 즉, 시장 참여자들의 성격 자체가 바뀌고 있다. 번스타인은 이것을 비트코인의 성숙 단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대표적인 사례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이 스트래티지. 최근 스트래티지는 추가 자금 투자를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스트래티지의 현재 보유량은 약 84만 5천 달러, 84만 5천 BTC. 기업 한 곳이 전 세계 비트코인 공급량의 약 4%를 보유하고 있죠. 단순한 투기가 아니라 기업 재무 전략의 일부로 비트코인을 활용하고 있어요. 또 하나 흥미로운 부분은 비트코인 채굴 업체조차도 AI 데이터 센터 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즉 AI와 비트코인이 이 경쟁 관계일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서로 연결되는 부분도 생겨나고 있다는 거. 시장 전체가 재편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스타인은 연말 비트코인 목표가를 15만 달러로 책정했다고 해요. 유지한 셈이죠.
지금 시장 분위기만 보면 굉장히 안 올 것만 같은 그런 전망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번스타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가격이 조용하다고 비트코인의 가치가 사라진 건 아니다.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이 더 장기적인 투자자들로 바뀌고 있다. 이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보고서에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겁니다. 비트코인이 지루해 보인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생각해보면 비트코인이 가장 뜨거웠던 시기에는 늘 개인들의 과열이 있었죠. 김치 프리미엄이 폭등하고 친구 따라서 투자하고 밈코인들이 하루 만에 몇 배씩, 몇만 배씩 오르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장은 동시에 불안정했죠. 반대로 지금은 다르죠. 가격은 정말 지루해요. 제가 봐도 지루합니다. 변동성도 줄어들었고 거래량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기관들이 채우고 있다면 비트코인은 이제부터는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점점 디지털금, 다들 많이 이렇게 부르죠.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장은 지금 선택의 시기겠죠. 왜 이렇게 안 오르지? 또 50K 가겠네. 40K 가겠네. 그냥 시즌 종료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개인 투자자들이 다 떠나는 순간, 그때에는 오르기 마련입니다. 항상 극단적 공포 속에서는 사람들이 투매가 한 번 더 나왔을 때는 이런 자리에서는 기회가 됐었기 때문에 무작정 이 구간까지 내려올 것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은 안 해요. 제가 계속해서 이 구간을 기다리시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올지도 모르고 그냥 여기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구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친다면 내려오는 파동이 됐든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서 올라가는 파동이 됐든 일단 수익을 챙겨놓을 필요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스터디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점심시간쯤에 저도 숏포진을 정리했다. 어저께 말씀을 드렸던 구간이죠. 해당 구간에서 정리한 다음에 롱 한번 들어갔다가 저도 내려오는 파동에 맞춰서 입절을 하긴 했는데 결국에 제가 예상하는 흐름대로 일단 2차 일저가 요즘에는 변동성이 위로 향해도 곧바로 빠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수익을 챙겨 놓고 본전이 온다면 거기서 일단 본전 챙겨 놓으면 어떻게 되죠? 1차로 일단 입절을 했으니까 우리가 본전에 매도를 하더라도 수익을 챙긴 겁니다. 한 구독자분께서도 1차 매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챙기셨다고 하던데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익을 챙길 수 있을 때는 챙겨놔야지 이렇게 내려가는 파동에 맞춰가지고 불안해하지 않고 이게 내려올 만치 내려온다면 우리가 수익을 쌓을 자리는 명확하기 때문에 물론 100% 확신은 못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정말 100% 확신하는 순간에는 여러분들의 계좌 저도 마찬가지고요. 계좌만 털리는 것이지 정말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때 정말 이런 구간에서 지지를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FBG를 이탈하면서 음봉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것들만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장세에서 손실 났던 거 다 복구 가능합니다. 대신에 이 손실 가능성, 손절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는 할 수 없겠죠. 저도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 손절 칼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만큼 익절을 할 때에도 칼같이 정말 기계적으로 하고 손절도 기계적으로 한다면 지금 장세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무포지션으로 일단 대응 중이고 현물은 밑에서 기다리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든 수익을 좀 챙기고 싶다. 지금 변동성에서 손절이 좀 많이 나갔고 청산을 당했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 놓으신다면 정말 좋은 수익 챙겨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의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답답한 건 현실입니다. 자,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죠. 하락의 1차 파동. 이때 비트코인 관세빔, 비트코인이 아니라 트럼프 관세빔, 그리고 상승 2파, 이게 반등 2파죠. 하락 3파, 반등 4파, 그리고 마지막 파동. 그러면 이 파동, 1파와 2파보다 더 큰 낙폭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 여기를 찍을 것이다. 그래서 저도 지금은 이 구간이 정말 이 구간이 현물로 왔을 때에는 정말 담아볼 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면 거래량이 안 터졌죠. 낙폭을 보여줄 때 오히려 거래량이 더 터져줘야 투매가 일단락되고 반등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그나마 개인들이 따라 붙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이 못 움직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삼성 USDT. 우리가 USDT로 삼성을 밤에도 거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15분 봉으로 볼까요?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지금 220불 정도까지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인데 자, 그런데 이거 SK 하이닉스도 지금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여러 거래소들이 상당히 많죠. 자, 그만큼 지금 변동성을 보더라도 위아래로 엄청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코인은
지금 멈춰 있죠. 뭐 깔짝 올라가도 1%, 2% 현물 기준입니다. 선물 매매를 아무리 하더라도 스트레스만 받고 돈만 빠져나가요. 만약에 변동성이 우리가 잘못 잡아가지고 청산에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 변동성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AI 관련 주식들에 대한 이 선물 매매가 가능하다 보니까 코인 시장에 몰릴 돈들이 코인 시장에만 몰리지도 않고 AI 관련 주식에도 몰리지도 않고, 뭐 몰린 건 맞습니다만 이 AI 관련 주식에만 몰리는 게 아니라 이런 선물 매매에도 다 돈들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코인 시장에 너무 유동성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물론 거래량과 거래 대금으로 따졌을 때는 큰 건 아닙니다. 근데 코인 시장에 뭐 선물 거래가 됐든 현물 거래가 됐든 뭐 하루에 1,000억 정도, 이 정도 거래가 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중에서 10%, 20%만 빠져도 비트코인은 유동성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뭐 삼성, SK하이닉스 이것만 거래되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 그리고 구글, 뭐 테슬라, 뭐 샌디스크, 마이크론 이런 종목들도 모두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 들어올 돈들이 조금씩 AI 관련 주식으로도 빠진 것 맞더라도 선물 매매로도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유동성이 어떻게 확보가 되는지가 상당히 관건입니다. 자, 게다가 이 FBG를 보게 됐을 때에는 상당히 중요하죠. 자, 일단 이번에 반등을 통해 가지고 저점은 잡힌 것 같긴 한데 이 FBG, 이 매수 FBG 밑에서 갑자기 발생되는 이런 종가 마감되는 음봉이 발생된다면 다시 한번 저점 리테스트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저도 무조건 빠진다 그런 소리를 들으려는 건 아니지만 위로 향했을 때는 너무나도 많은 매물벽들이 있죠. 자, 이때부터 큰 낙폭을 보여주기 시작하더니 현재 4개의 벽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지지 라인이 명확하지 않고 위로 향했을 때는 매물벽도 많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가 뭐 악재가 하나씩만 더 나오더라도 그냥 무너질 수가 있겠죠. 게다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AI 관련 주식에만 돈이 몰려있는 게 아니라 이 거래, 삼성전자를 밤에도 거래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코인 시장에는 유동성이 메말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동성이 메말라가고 있을 때 악재가 나오면 정말 해당 구간까지도 빠질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 자리는 기다리되 뭐 만약에 정말 이 구간 61.6K 이 수준을 버텨주면서 올라가더라도 뭐 현물은 기다리고 선물 매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강점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강점을 잡는다는 건 위로 향해도 수익을 낼 수 있고 아래로 향해도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타점들 영상에서도 다 말씀을 드리지만 실시간 대응 요즘에는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스터디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오전이 아니라 12시 28분 점심시간쯤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숏포지션 이때 정리했다. 이때 말씀드렸죠. 이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63.2K를 돌파하는 순간에는 로스컷을 걸어두고 정리할 거다. 자, 물론 지금 뭐 제가 생각하는 흐름이라면 한 번 더 빠졌다가 올라가는 파동의 힘이 더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지금 64K라는 이 벽을 넘느냐 못 넘느냐 이 차이가 상당히 비트코인의 추세를 가릴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FBG나 아니면 특정 흐름을 보여줬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런 저항 구간이 있다면 저항 구간을 넘어서고 나서 다시 밀리고 넘고 나서 밀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애매한 시점에서 굳이 들어가지 말자. 자, 대신 이 FBG 밑에까지 온다면 한 번은 롱타점을 잡아볼 만한 구간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장세에서 뭐 다시 63K를 버텨주면서 올라탄다면 롱타점, 내려간다면 다시 한번 롱타점. 근데 이게 정말 제가 관점을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너무 한계가 크죠. 자, 여기서 롱타세요 하는 순간 그냥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대응을 하시기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포지션을 잡아가지고 뭐 익절가하고 손절가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수익을 쌓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시점에서 정말 이 파동에서 정말 손절이 가득했다. 청산 당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폼이 먼저 보이실 겁니다. 핸드폰으로 보내주신 분들은 바로 문자 보내는 화면으로 넘어가실 텐데요. 거기서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자, 여기 보이듯이 이무역 전문가 나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시청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스터디방 입장하실 이렇게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고 나서 밑에 있는 제출 버튼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두 무료입니다. 그냥 편하게 들어오신 다음에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나가셔도 좋고 정말 타점이 괜찮다 싶으시면 뭐 따라오셔도 좋은 거고요.
자, 구경하면서 뭐 시황 브리핑이나 뭐 타점 브리핑, 뭐 차트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다 보셔도 좋은 거니까 뭐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만 잘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